안녕하세요, 최낙현입니다. 2024년 3월 20일인데 오늘 저녁에 저희 학원에서 포스코고 입학을 희망하는 예비 고1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고 수학이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중학교 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 그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고자 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설명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매해 10번 이상씩은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포스코고 11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학원에서 진행되는 제가 맡은 설명회들은 개인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포스코고 11기 수학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오늘 어떤 것들을 알아볼 거냐면 일단 포스코고 수학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그리고 지금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고 수학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중3, 중1, 2 친구들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긴 한데 현재 중3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남은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제안을 할 거고 제 수업 특징은 이전에 모의시험이나 클리닉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앞으로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포스코고 수학 시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 시험 많이 어려운가요?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네,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시험 때마다 100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100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100점이 나오는 것은 힘든 시험이다. 포스코고 다니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지 않아요. 포스코고 친구들이 수학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수치적으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3월 모의고사 1등급 학생이 전체 240명 전교생 중에 90명이 전국 모의고사 1등급이었고요.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60명 정도가 전국 모의고사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0명 중에 60명이라고만 해도 상위 25%에 해당하는 인원들이거든요. 이거를 내신 성적에 그대로 환산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국 다니는 상위 4%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23%까지가, 상위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3등급. 그럼 25% 받은 학생은 4등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학교에서도 전교 1등이, 그 중에서 전교 1등도 100점을 받기 힘들다는 것은 시험이 많이 어렵다. 중학교 시험이랑 비교하면은 비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건데 중학교 때까지의 시험은 100점에서 내가 한 문제, 두 문제, 몇 문제를 틀리느냐.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95, 두 문제 틀리면 9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포스코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0점에서 시작해서 내가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 다 맞추면은 일단 한 40점에서 50점 확보가 되는 거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씩 맞춰 나가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학년 포고 9기 기준으로 수학 시험의 등급 컷을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이 자료는 학교에서 공개하는 자료가 아니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 성적을 취합해서 기록을 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1등급 컷이 보통 87, 82, 80, 89 이렇게 80점대에 1컷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등급 컷도 보통 70점대에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학기 중간고사가 좀 어려웠네요. 2등급이 상위 11%인데 서술형 10점짜리 하나 틀리고 객관식 5점짜리 4개 틀리면은 70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5개 정도 틀려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이고 반에서 3등 이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틀렸는데도 2등급이다, 반에서 3등 이내다 라는 것은 시험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고재니, 1등급 만들기, 올림포스 고난도, 풍산자 필수 유형이 연도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올림포스 고난도를 좀 많이 썼었는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작년에
고1 기준입니다. 올림포스 고난도 썼고, 그다음에 21년도 1학기, 2학기에는 풍산자 필수 유형과 1등급 만들기, 그리고 22년도, 24년도에는 고쟁이 문제집을 썼어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모의고사 문제들이 프린트 자료로 나가는 식으로 추가가 되고요. 3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집을 씁니다. 문제집 수준을 봤을 때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는 블랙라벨, 프로젝트 531 하이퍼, 최강 TOT, 절대 등급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레벨의 문제집이에요. 쉬운 문제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기준을 나눴을 때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제는 아니고 모의고사 2등급 성적대의 친구들이 충분히 풀만한 그런 문제집인데, 이 문제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는 성적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올림포스 고난도 작년에 부교재였었는데 이 문제집을 얼마나 풀 것 같으세요? 아이들 얼마나 풀까요? 적어도 한 대여섯 번 풉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풀기도 하고, 학원에서 풀기도 하고, 틀린 문제 다시 오답 노트 정리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수행평가 명목으로 아이들이 그 칠판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시키기도 해요.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외우다시피 문제를 풀더라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인 즉슨 연계율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연계는 되긴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문제를 성의 있게 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것이 아니라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의 형태를 가져다가 내기는 뇌되, 이거를 단순히 풀이 과정만 외워서는 혹은 숫자 바꾼 거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는 거를 연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교재도 참고 자료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력을 상승시켜야 된다. 고쟁이나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문제들을 그러면 미리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문의도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문제집이 어떤 것이 선택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도 풀 거고, 본인 스스로도 풀 거고, 어떤 학원을 가든지 간에 부교재는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미리 선정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황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예비 고1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는데, 저는 수학에 관련해서만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 통일이 된다는 거죠. 문이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이과 수학은 보통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고, 문과 수학은 보통은 확통을 선택하게 되는, 이렇게 문과 이과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 미적분, 확통을 공통적으로 보게 돼요. 대수, 미적분, 원이 새로운 단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수원, 수투가 대수, 미적분, 원으로 이름만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수원, 수투의 내용 자체는 대수,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을 때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확통은 기존에 빠졌었던 모비율 관련 내용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 대세를 바꿀 만한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하가 공통수학 원투로 바뀌는데,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공통수학이라는 말이 익숙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고등수학 상하가 아니라 고1 수학이 공통수학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름이 또 다시 바뀐다. 항상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수학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원 간의 순서를 바꾸고 명칭을 바꾸고 하는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정별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순서가 바뀌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 공통수학에서도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로 가고 경우의 수가 1학기로 오고, 이전 교육과정에서 빠졌던 행렬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변화가 있기는 한데 큰 흐름에 영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수능을 통일하게 되는 것, 선택 미적분이 수능에서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 변화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배우게 될 고1, 고2 과정에서는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은 이런 변화가 있고, 그러면은 포스코고에서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11기, 그러니까 내년 입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은 공지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교육과정이 나올 거예요. 교육과정 편집표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서 나올 텐데, 그 전에 그럼 어떻게 그럼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기, 지금 현재 고1이 내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상, 수학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2학년 1학기 때 수1, 2학기 때 수2. 지금 이 수1이 대수로 바뀌게 되고, 2학기의 수2가 미적분 1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갈 거고, 그 외의 과목들, 확통이라든지 기하, 아까 얘기했던 선택 미적분, 예비 고1로 치면은 미적분 2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에 편제가 되느냐인데, 일단 고려해 두셔야 될 것은 2학년 때 지금 현재 교육과정도 수학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수1과 기하를 1학기 때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 2학기 때 수2와 확통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3학년 때 선택 미적분을 하게 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고 11기 예비 고1 친구들도 대수와 미적분 1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에 진행이 되면서 확통, 미적분 2 등이 3학년 때 배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2학년 때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도 참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할 커리큘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만 진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에는 학기 중에 지금 이 시기가 지금 3월 20일인데, 이 3월 20일은 중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4월 말 5월 초에 있기 때문에 4월 들어가면서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선행학습, 4월 달에는 내신 대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고등학교 때에는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 대비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 학기 시작하면 바로 중간고사 대비,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대비를 진행을 해요. 학기 중에 선행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3년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방학 커리큘럼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할지를 좀 살펴보면, 그마저도 여름방학, 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포스코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방학이 한 10일 정도였었고, 올해도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됩니다. 7월 20일, 21일쯤에 방학을 시작해서 8월 3일에 개학을 하게 되는 굉장히 짧은 방학을 가져가게 되는데, 올해도 방학 기간이 이렇게 2주 정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포스코고 여름방학은 2주 정도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학이 짧은데 이때 2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공통수학 2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겠죠.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1학기 내신 대비를 하면서 또 2학기 과정을 까먹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 2에 대한 학습이 사실 1학기 기말고사 끝난 이후로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 2주가 아니라 한 3주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3주 정도 준비를 하게 되고, 시간이 그래도 학기 중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행학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기존에 했던 선행학습을 복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에 미적분 1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미적분 1을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내가 미적분 2를 하고 싶은데 미적분 2를 이 기간대에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방학이 짧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겨울방학. 겨울방학은 길어요. 2달 동안 약 7주에서 8주가량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12월 초중순 기말고사가 끝날 겁니다. 보통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는데, 3월 개학하기 전까지 10주가량의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대수, 미적분 1, 확통을 모두 1회독 이상이 가능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수는 1학기 내신 범위이기 때문에 고난도까지 준비를 하시고, 미적분 1과 확통도 전부 다 봐야겠다라고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대수는 끝났을 시점이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이 내신 범위에 잡혀있기 때문에 미적분 1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방학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적분 1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확통이 2학기 때 잡히게 된다면 미적분 1과 확통을 같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에는 10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아직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나오고 나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그때쯤 되면 2학년까지의 내신 결과가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을 할지 아니면은 수시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또 나뉘어지고 그에 따른 커리큘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때 가서 좀 어느 정도 학교 교육과정이 나온 후에 생각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중3이잖아요. 예비 고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행학습을 그럼 얼마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능 2등급 이상 받을 실력을 만들어 놓고 입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선행이 굉장히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주변 지인이나 좀 어느 정도 공부 욕심이 있는 학부모님들을 상담할 때에는 2등급이 아니라 1등급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 미적분원 확통이 아니라 미적분 2까지 하고 가라고 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이나 혹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왜 이런 기준이 나오게 됐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선행학습을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수1과 수2 그리고 다른 과목을 병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이 그만큼 많아요. 거기에다가 포스코고는 정말 수행평가가 많거든요. 포스코고가 대학을 어떻게 보내요? 입결이 좋잖아요. 어떻게 보내죠? 예, 다 수시로 보내요. 그만큼 학교에서 굉장히 이 관리를 잘 해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교에서 시키는 것을 소화할 시간이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수행평가랑 조별활동 등으로 아이들이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를 무한정으로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어도 풀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양질의 문제를 뽑아내는 것, 그것을 걸러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중학교 때에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금 이 중학교 시기에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둬야 된다.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이 수능 기준으로 2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원 확통을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통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실제로 수능 다운받아서 보는 거예요.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봤을 때 2등급 이상이 나온 상태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포스코고를 진학을 해야 학교에서 쏟아지는 정말 막대한 양의 수행평가, 조별 활동,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SNA 등등.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상황이 앞으로 교육과정이 또 바뀌니까 상황의 변화가 있겠죠.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정도 실력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대처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과정을 준비하건 얼마나 돌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했건 아니면은 뭐 4번 5번을 했건 우리 아이가 입학하기 전까지 정확한 기준으로 수능 2등급 이상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포스코고 가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고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상담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포스코고 관련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많이 진행하니까 참석하셔서 한번 설명회 강의 들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